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철기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여러 나라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76쪽이 되겠습니다. 고대 정치사 파트에 수록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리하도록 하죠. 삼국의 수도가 아래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고구려 평양, 백제, 웅진, 공주입니다. 신라는 금성이고요. 신라의 수도는 변함이 없어요. 통일 이후에도 계속 금성이라는 거죠. 4세기 때 한번 살펴볼까요? 4세기 때? 4세기 때 삼국의 수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위치를. 고구려는 4세기 때 어디냐면은 국내성입니다. 국내성. 백제는 한성입니다. 서울이에요. 신라는 금성입니다. 경주가 되겠습니다. 4세기 때죠. 5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5세기. 5세기 때 삼국의 수도는 조금 바뀌어요. 신라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라는 내는 금성이 되는 거고요. 장수왕대 때 국내성에서 427년에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죠. 고구려는 평양성. 내려오면서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을 칩니다. 백제 계로왕을 죽이고요. 그래서 백제는 한성에서 어디로? 문주왕대 때에 웅진, 공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옮겼죠. 그래서 5세기 때는 평양, 웅진, 신라는 어디죠? 금성이 되겠습니다. 6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6세기 때 삼국하의 수도의 위치를 보면은, 고구려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어디에요? 평양. 신라도 금성. 백제만 바뀌어요. 웅진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부여, 사비로 바뀝니다. 6세기 성왕대 때 수도를 사비로 옮기죠. 537년이에요.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몇 세기인가요? 5세기 때에 이 시기에요. 5세기 때. 삼국의 수도가 여기였었을 때죠. 1. 고구려가 중국의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서안평 3세기 동천왕대 때인데 서안평이 어디냐 그러면은 압록강, 바로 이거 압록강입니다. 의주 있죠. 의주 건너서 여기에요. 예나 지금이나 여기는 중국과 한반도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요. 신우주, 북한의 신우주하고요. 단둥의 단둥. 여기를 연결하는 북중 철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서안평이며 지금이 어디쯤 되냐면 단둥 쪽에서 단둥 쪽이에요. 우리는 뉴스에서 보면은 북한 동정 나올 때요. 단둥 쪽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의 모습을 뉴스에서 가끔씩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의 소식을 전한 뉴스에서. 그 서안평인데 중국과의 교통의 요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공격한 것은, 고구려 공격한 것은 3세기 누구 때? 동천왕대 때고요. 완전히 점령했던 것은 4세기 초예요. 미천왕대 때에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얘는 공격한 거죠. 3세기 동천왕이에요. 2번. 고구려가 충주 고구려비를 검거했다. 이거는 5세기 장수왕대 때입니다. 보세요. 평양으로 천도를 했죠. 평양 천도하고 나서 고구려는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제 계로왕을 죽이고 문주왕대 때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고구려는 내친이면 한강 상류까지 내려와서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요. 여기다가 뭘 세웠죠?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어요. 중원 고구려비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강 상류까지 고구려가 내려왔다는 증거 금성문이 되겠습니다. 5세기죠. 3번. 백제가 동기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 수용 시기는 4세기 후반 384년이에요. 침류왕대 때입니다. 그래서 4세기 때고요. 그 다음에 4번. 백제가 대야성 등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았다 그랬죠. 누구로부터? 신라로부터. 백제 의자왕대 때입니다. 이때 신라가 누구 때냐면은 선덕 여왕대 때예요. 그래서 시기는 642년, 그러니까 7세기 한 중엽 642년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대야성은 지금 어디냐면은 대야성은
지도 한번 그려봅시다. 대야성은 지금 합천입니다. 합천. 대야성이에요. 지금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백제가 있고요. 신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런 관계를 보여준 거죠. 이때 이제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 의자왕이었고요. 의자왕. 신라는 선덕 여왕대 때요. 선덕 여왕 때. 시기전을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642년 백제가 차지한 거죠. 42년 바로 대야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패하고요. 신라가 패하고 선덕여왕 다음에 누가 나오죠? 진덕여왕이 나오죠. 다음에 누가 나오죠? 김춘추, 무열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 신라사 시대 구분할 때요. 여기까지를 상대라 하고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죠? 중대라고 그래요. 상대, 중대 이렇게 일합니다. 진덕여왕대 때 가면은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신라가 어려워지니까 진덕여왕대 때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냐면은 고구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덕여왕대 때 고구려 평양성에 누굴 보냈냐면은 김춘추를 보냈어요. 김춘추하고 고구려에 연계 소문하고 평양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이 평양회담이 어땠어요? 결렬되죠. 그래서 진덕여왕이 다시 김춘추를 어디다 보냈냐 했더니 어디에?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당과 고구려는 또 어떤 관계냐면은 세 번에 걸친 충돌이 있었죠. 3차 충돌. 고구려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645년 1차입니다. 1차. 안시성 혈전. 누구죠? 양만춘.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당이 패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배한 상태에서 진덕여왕이 신라가 김춘추를 보내서 당에게 야 우리 연합해서 고구려 백제를 치자. 그래서 고구려 땅은 네가 먹고 백제 땅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밀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나당 밀약이 체결돼 가지고 나당 동맹이 체결돼요. 체결돼서 이제 무열왕대 때 와가지고 김춘추요 무열왕대 와가지고 바로 삼국통일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660년에 사비성 함락, 고구려가 668년에 평양성 함락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신라 삼국통일전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하여튼 네 번째는 백제 의자왕이 신라 선덕여왕대 때 대야성 등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았다. 7세기 때입니다. 7세기. 5번은 신라가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수군을 짚었다. 삼국통일전쟁이죠. 675년 매소성 전투, 나당연합군, 지금의 연천 쪽입니다. 그 다음에 676년 기벌포 전투예요. 지금의 금강 입구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신라 문무왕대 때입니다. 무열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문무왕이죠. 문무왕 16년, 676년에 당을 몰아내므로 인해서 완전히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7세기 때죠. 그러니까 5세기 때의 사실이라 한다면은 2번 충주고구려비 또는 중원고구려비 건립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우중문이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뭐겠습니다. 우중문 수나라 장수죠. 수나라. 당나라 앞에 어디가 나오죠? 수나라가 나옵니다. 수나라하고 고구려도 어떤 관계냐 그러면 대립관계예요. 이것이 수나라하고는 총 몇 번에 걸친 4차 충돌로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차예요. 2차. 이게 612년 을지문덕에 뭐가 나오죠? 살수대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과는 3차 충돌입니다. 그 중에 1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만춘, 안시성 혈전이야. 645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중문이 나올 때는요. 수나라하고 전쟁 2차 때입니다. 살수대첩. 요 때를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여수전쟁이에요. 1. 고구려가 낭랑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4세기 초 미천왕대 때입니다.
낭낭 축출은 한사군의 낭낭을 얘기합니다. 2번 영계소문이 주도하여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했습니다. 이거는 영유왕제 때입니다. 7세기 때죠. 7세기 때. 시기는 당과의 관계입니다. 수나라 관계가 아닙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이 들어섰어요. 당을 건국했던 이연이 당고조고요. 당고조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태종대 때예요. 근데 고구려 관계를 보면은 당고조 때는 고구려하고 친선관계야. 그래 당태종이 등장한 다음에는 당태종의 대외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고구려하고는 대립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영유왕제 때 시기에는 고구려 영유왕은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연계소문으로 하여금 뭘 하겠어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리장성 축조예요. 이 천리장성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부여성에서 요동반도 끝 비사성까지입니다. 근데 당이 쳐들어왔죠. 고구려와 맞싸웠죠. 몇 번? 3번. 그 중에 고구려 당입니다. 그 중에 몇 차만? 1차만 기억해라. 3전 3승입니다. 고구려. 그 중에 1차가 645년에 안시성 혈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당나라 군대하고 싸움이 아니라 지금 살수대첩에 대한 얘기야. 우중문 장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 세 번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의 승리를 거뒀다. 이거죠. 2차 때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고구려가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했습니다. 한강 이북을 장악한 계기가 된 것은 4세기 말 광개토항입니다. 광개토항 때 아단성까지 내려옵니다. 아단성은 지금 아차산성 쪽이에요. 그래서 아차산성은 어딘지 아시죠? 한강을 경계합니다. 한강을 경계해가지고요. 아차산성이라는 광진대교, 아마 서울의 송파, 잠실 쪽에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아차산성이에요. 아차산이고요. 이쪽이 경기도 구리 쪽이고요. 그렇죠? 혹시 아차산에 여러분들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차산에 가보면은 여기가 진지가 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진지가 있어요. 석성이 쌓여져 돌로 쌓은 성입니다. 석성이 지금 더 쌓여져 있고요. 여기서 광진대교를 건너가지고요. 한강이에요. 한강을 건너보면 이렇게 내려다보여요. 위치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가 아차산성이라 한다면 얘가 한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잠실 쪽인데, 그러니까 백제 수도 쪽이에요. 한성.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잘 보입니다. 실제 가서 보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아차산성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광개토항 다음에 등장했었던 누구죠? 장수왕제 때에 바로 수도를 옮기고 한강을 치고 한강 상류까지 내려와서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를 건립을 하게 됐었죠. 자, 일단 네 번째 한강 이북 지역 장악의 계기는, 장악하는 계기가 된 것은 4세기 말 바로 광개토항이 되겠습니다. 5번. 당이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가 되겠죠. 이거 봅시다. 아까 나당 연합군이 편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열왕제 때 삼국통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60년에 어디가 멸망했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사비성 함락입니다. 백제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이후에 당은 백제 땅에다가 고토에다가 바로 웅진 도독부를 만들어서요. 백제 땅을 지배하려고 했고요. 668년에 고구려를 평양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당은 옛날 고구려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안동도읍을 설치합니다. 안동도읍. 신라 땅에다는 계림도독부를 두죠. 그러니까 웅진도독부, 안동도읍은 백제와 고구려가 각각 멸망한 다음에 설치했던 당나라 직할 구역이에요. 이는 668년입니다. 7세기 중엽 이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나라고 한 거예요. 이거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7페이지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백제 25대 왕의 무덤, 벽돌 무덤, 양나라 양식, 중국 남조의 양나라 영향을 받았던 벽돌 무덤이다.
발굴 결과 무덤의 주인공을 알리는 묘지석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25대 왕입니다. 무령왕이죠. 벽돌 무덤인데 벽화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백제 성왕이에요. 사비천도했던. 그 국호를 남부로 고쳤던 무령왕대 때의 사실입니다. 1. 마흔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시켰다. 4세기 근초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라도까지 영토를 완전히 확장시켰어요. 2번은 3세기 고이왕대 때 율령이 반포되죠. 율령의 반포는 고대 국가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완성. 고구려 4세기 소수리왕 율령 반포식이에요. 백제 3세기 고이왕, 신라 6세기 법풍왕. 이 법풍왕대 때 율령 반포를 입증해주는 근거 금성운이 하나 있습니다. 울진, 봉평, 신라, 비. 바로 율령 반포의 흔적의 금성운이에요. 자, 불교를 공인해서 사상적 통합을 꾀하였다. 불교 공인은 4세기 이후에요. 이게 이제 율령 반포다라고 한다면은 율령 반포 시격 법. 그 다음에 불교 수용 시기를 잠깐 볼까요? 고구려 4세기 소수리왕, 백제 4세기 침유왕. 근데 시기는 비슷해요. 고구려가 374년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384년입니다. 12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고구려가 지리적인 위치는 좀 빨라요. 필라 6세기 누구 때죠? 법붕왕대 때 2차돈의 순교로 공인됩니다. 2차돈 순교비를 백율사 석당이라고 그랬죠. 백율사 석당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백제 무령왕대 때란 말이에요. 이 지방의 22담 널도고 왕족을 파괴했다. 22개 특색영구역입니다. 고구려의 특색영구역 그러면 뭐가 있죠? 3경이 있습니다. 백제는 22담로가 있죠. 주의하실 것은 여기는 지방관을 파견한 게 아니라 왕족을 파견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라는 뭐가 있죠? 2소경이 있습니다. 또는 3소경이라 해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특수 행정 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사비천도 중앙관청 22부 정비. 이거는 무령왕 아들 누구? 성왕대 때 업적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의 업적이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백제에서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시기의 어떤 그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예요.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이다. 아까 잠깐 보겠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내려옵니다. 한양을 칩니다. 이때 백제 왕이 죽었죠. 누구요? 계로왕이었죠. 계로왕이 피살이 되고 백제는 다음 누구죠? 아버지가 죽고 문주왕대 때에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가보는 문주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475년에 수도를 웅진에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 남은 자는 성왕입니다. 성왕은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을 뭘한다? 남부열한다 그랬죠.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538년입니다. 시기는. 그래서 성왕대 때죠.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던가요? 바로 무령왕이라고 그랬죠. 무령왕. 22담로 할 때 무령왕입니다. 문제는 문주왕에서 성왕 있죠.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 얘기죠. 1.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 바로 나와 있네요. 무령왕입니다. 3번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 불교 수용. 아까 4세기 침유왕 때입니다. 지금 이건 언제 때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5세기 말에서요. 6세기 전반 요 시기예요. 불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했다. 4세기 근초왕래 때죠. 대회 팽창기 때 역사서가 편찬된다고 그랬어요.
복신, 도침이, 부침이 부여풍을, 왕족입니다. 성씨고요. 이름이 풍이죠. 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거는 백제가 660년에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랍니다. 그 백제 부흥운동 때예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한 다음 얘기고.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 등 40여 성을 빼앗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의자왕제 때입니다. 의자왕제 때. 이건 아까 대야성에서 선덕영하고 백제 의자왕 여기랍니다. 이때죠. 642년이었습니다. 7세기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무령왕제 때 얘기니까 즉 문주왕과 성왕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번?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신라사의 모습을 오른 것은 탈해, 유리이랬습니다. 탈해, 석탈이겠죠.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리, 나도 떡을 깨물어 보겠어. 자, 탈해, 당신의 이가 더 많으니 나라의 주인이 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어. 그러니까 이가 많다. 이 치아를 얘기합니다. 이는 치아. 치아가 많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거죠. 이때는 떡을 깨무는 자국에 이빨 자국이 나오잖아요. 그 자국이 많은 사람이 연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신라의 왕호에 보면 연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뜻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사금입니다. 이사금. 그래서 신라의 왕을 보면 거서관, 차차웅, 제사장의 의미죠. 이사금, 연장자란 얘기입니다. 유리왕부터 유리이사금, 유리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리이사금 그러죠. 그 다음에 마리깐. 마리깐 이제 최고, 으뜸, 통치자 이런 의미예요. 지정왕 때부터 이제 중국식 명칭, 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남해 차차왕, 박혁거세 거서관, 남해 차차왕, 유리이사금, 그 다음에 뇌물 마리깐, 뇌물왕 때부터 이제 마리칸 용어를 쓰죠. 지증왕에서 지증왕 때부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시기의 신라사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사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얘기예요. 2번이죠. 이사금이라는 왕호가 사용되었다. 1번,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가 되었다. 이거는 완비가 된 것은 율령반포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과 성립 시기하고 율령반포 시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해설의 1번 해보겠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4세기 내무랑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가 됐다는 얘기는 고대과 완성됐다는 식이에요. 그러면 고대과 완성됐다라고 하면은 6세기 법풍왕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신라에서. 그거는 수정을 하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면 4세기 내무랑 이렇게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설을 고치지 말고요. 의미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5번에 1번 선지에 중앙 집권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완비가 아니라 그래서 4세기 내무랑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화랑도 얘기는 6세기 진흥왕대 때죠. 5번도 6세기 진흥왕대 때예요. 진흥왕의 한강 정념, 증거, 금성문과 용토 확장 과정에서의 금성문이 있죠.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웠던 단양적성비,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세웠었던 북한산비, 함경도를 점령했던 마울령비, 황초령비, 대가야 쪽을 정벌했던 창령비. 그래서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그 다음에 장령비는 진흥왕 순수비예요. 직접 왕이 간 겁니다. 근데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운 비석인데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전통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도가 해체가 된 시기는 신라하대 후삼국 시대입니다. 골품제도가 성립된 시기는 4세기 내문왕대 때입니다. 고대국가 성립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유리 이사금에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이 왕호가 사용된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백제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곳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로 적절한 것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 웅진. 웅진에 가면은 공주죠. 공산성이 있습니다. 유적지죠. 공산성이에요. 보세요. 이거예요. 장수왕이 남진에 와서 백제 누구를 죽였다고요? 계로왕을 죽이자 아들 문주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 웅진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번째죠. 고구려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누가 죽었어? 계로왕이 죽었대. 아, 계로 그러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계로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입니다. 자, 여튼 1번에 보시면은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이다.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 전사한 것은 진흥왕한테 죽은 거예요. 한강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다가 신라로 한강이 넘어가는 그 기점이 관산성 전투입니다. 황산벌 전투는 백제가 멸망한 이거예요.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 장군이 죽고 그 다음에 수도 백제 수도 어디죠? 사비성이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백제 부운동이 일어나면서 옛날 백제 땅의 당나라가 백제 땅을 직접 지배하겠다 해서 웅진 도독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놨습니다. 세 번째,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나요? 전혀 관계없죠. 네 번째,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 이거란 말이에요. 5번, 낙랑을 공격해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었던 미천왕래 때 업적이었지. 지금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이유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9페이지 문제 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법흥왕 19년에 가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3명의 아들 노종, 무력, 그 다음에 무덕, 무력을 데리고 나와서 항복했다 그랬죠. 이거 어디냐면은 김구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김구해. 그 다음에 그 셋째 아들 누군가요? 김구해 셋째 아들이 누구죠? 김무력이죠. 김무력.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김서현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유신이에요. 금관가의 계리, 신라의 진골에 흡수가 된 그런 사례예요. 김유신은 무열왕대 김춘추하고 같이 손잡았던 그 김유신이에요. 자, 이게 이제 김유신의 가계예요. 가계 혈통입니다. 금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상대등, 신라죠. 2. 제가의 고구려입니다. 3. 구주오석영. 동신라의 지방행령 제도예요. 4번 김수로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가했다. 맞죠? 금관가입니다.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의 형이 누구였죠? 형이 이진 아시 왕입니다. 김수로 왕. 이게 이제 김수로가 세웠던 것이 금관가야고요. 이진 아시 왕이 세웠던 나라가 대가야예요. 가야는 원래 전기가야가 이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다가 나중에 가야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대가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가로 넘어간다. 자, 5번에 이성육부 중앙통치에도 고려시대 때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죠. 당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았던 이성육부입니다. 즉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야의 육부에서 이병호, 형의공에서 육부가 되겠죠. 고려죠. 그래서 7번은 바로 금관가에 대한 얘기니까요.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지금 이거는 김춘추하고 지금 고구려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입니다. 보장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뭐냐면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신라가 보세요. 신라가 백제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니 아까 의자왕대 때 640년에 대야성 함락 등 40여성을 백제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신라 진덕여왕이 바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김춘추를 보내서 영계소문하고 평양회담이 있었는데 결렬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덕여왕이 다시 김춘추를 어디다 보냈다고요? 당에 보내서 나당동맹이 맺어지고 삼국통일전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요, 이 상황 이후에, 그러니까 평양회담입니다. 문제 8번은 평양회담이 결렬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렬되고 나서, 결렬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줄 봐봐요. 보자왕이 그 말에 불손하면 누가? 김춘추의 말이죠.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손함에 화가 나서 그를, 김춘추를 별관에 가두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의 바로 신라 고구려 동맹을 요청했는데 결렬되고 나서 이후의 상황입니다. 1.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였다. 2세기 태조왕래 때입니다. 옥저. 동옥저면 옥절 얘기합니다. 동해 5세기 장수왕래 때 병합이 됐던 걸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백제가 고구려의 고고낭을 전사시켰다. 4세기 근초왕래 때죠. 평양성에 머물고 있었던 고구원왕을 백제가 가서 죽였어요.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친선 관계였는데 이때부터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백제라 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백잔이라고 합니다. 백잔. 백잔이다. 왜 백제를 백잔이라고 그랬을까? 백제를 능멸하는 개념입니다. 안 좋게 깔아뭉기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했다. 맞죠?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를 치죠. 그리고 고구려를 칩니다. 이때가 이제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 그럼 여기서 삼국통일이 완성됐느냐? 그렇지 않다.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백제 고토에다 웅진도독부, 고구려 고토에다 안동도독부, 신라 고토에다가는 경주 땅에다 뭘 둔다고 그랬죠? 계림 도독부를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자 고구려 백제 민까지 신라민이 연합해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합을 해서 나당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매소성, 해전에서는 기벌포.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여, 이건 6세기 진흥왕대 때입니다. 금관가야는 신라 법풍왕대 때 532년이고요. 대가야는 562년이야. 그로부터 딱 30년 후, 딱 3년 후에 신라의 병합이 됩니다. 각각 법풍왕, 진흥왕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신라가 함경도 일부 지역에 진출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울령, 황초령, 누구 때? 진흥왕대 때요. 6세기 때. 따라서 지금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동맹 요청 결렬 이후에 평양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은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죠. 다음의 이력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런 얘기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일단 당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 같긴 한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개원필경을 정광왕에게 바쳤다. 개원필경. 누구예요? 최치원이죠. 1번에 이두정리, 온유의 아들, 설청, 화엄일승 법궤도, 동신라 때 의상, 그 다음에 왕오천 축국전, 인도 기획문이죠. 해초. 네 번째,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통신라 중대 때 신문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 즉위년에 신문왕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진압했죠. 5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절 올렸다. 누구죠? 최치원입니다. 진성여왕은 9세기 후반이에요. 신라 하대 모순이 노출되는 시절입니다. 당나라에서 하국 관료 생활하던 최치원이 귀국을 해서 진성여왕에게 개혁 건의를 올려요.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합천해인사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삶을 마감했던 고운 최치원이요. 5번이죠. 자, 10번은 바로 밑줄근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강력한 대대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누구죠?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의 업적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육두품의 정책적 훈을 얻고 개혁을 주도해 나갔었던 그 신문왕 때입니다. 1. 경제적인 면에서 노급을 폐지합니다. 관료존을 취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요.
관료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만 주는 거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바로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특산물, 노동력 징발권까지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경제적인 면에서 왕권이 강화됐다, 통치체제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신문왕입니다. 이거 외에 신문왕의 중앙,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업적들 반드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2번은 백제 무령왕제 때라고 그랬죠. 특수행정구역. 3번은 신라하대 원성왕입니다. 선덕왕 다음에 원성왕이죠. 신라하대 첫 번째 왕이 37대 선덕왕, 그 다음에 38대 원성왕, 국립대학 국학안에다가 설치했었던 독서 출신과예요. 네 번째는 백제성왕이죠. 다섯 번째는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의 업적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황룡사 구층 목탑과 첨성대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죠. 이 구층 목탑은 첨성대는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1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발해고의 얘기예요. 그죠?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부여씨가 망했다라는 얘기는 어디예요? 바로 백제가 망했다. 고씨가 망하자. 이건 뭐야? 고구려가 망했다는 거예요.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이건 통일신라입니다.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가라했다. 어디예요? 대조요. 발해죠. 유득공의 발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득공은 신라 삼국 통일을 불완전한 통일로 해석을 했죠. 완전한 통일이 아니다. 북쪽에는 고구려인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서 1. 사비천도의 목적 백제죠. 2번 골품제 성립은 4세기 백제 신라죠. 4세기 내무랑제 때입니다. 이전에 각 지방의 대소족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바로 골품제도가 성립됐고요. 골품제도가 해체된 것은 후삼국 시대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답 해설에 한번 보겠습니다. 2. 골품제도가 성립되는 과정을 조사한다라고 할 때 후삼국 시대라고 있죠. 후삼국은 아니고요. 골품제도의 성립은 고대국가 성립기예요. 그러니까 신라 4세기 후반에 누구? 내문왕제 때가 됩니다. 그럼 이 후삼국 시대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골품제가 해체가 되는, 무너질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설에 수정용 하겠습니다. 2는 후삼국 시대를 4세기 후반 내문왕제 때로 수정용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이유를 찾아본다. 해동성국 앞에서 나왔었죠. 9세기 선왕제 때 이후의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해요, 발해.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개토왕비가 세워진 시기 5세기 초 장수왕제 때고요. 다섯 번째는 쇼쇼인에서 일본의 쇼쇼인 정창원 문사라고 하는 바로 일본의 발견된, 그 창고에서 발견된 민정문서의 내용을 검색한다. 민정문서는 통신라 때 경제 자료죠. 따라서 발해 관련된 얘기니까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지방행정기구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신라 때 5소경입니다. 보세요. 이 특수행정구역하고 같아요. 통신라 5소경, 발해는 뭐죠? 5경입니다.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의 설치는 각기 공통적인 것이 똑같아요. 지방의 효과적인 통치, 그렇죠? 또 더 나아가면 지방 문화의 중심 역할도 합니다. 이게 통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신라 수도는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삼국시대나 통신라나 계속 금성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대동강 원산만까지 삼국 통일인데도 계속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옛날 고구려 백제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통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리 한계를, 그러니까 지방의 효과적인 통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 뭐라고요? 지방 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볼까요? 1번은 지방 수령의 보좌와 향리를 감독하는 관청, 지방 양반들이 설치했다는 유향소죠. 지금의 지방의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2번은 대무역 창구겠죠. 3번은
고려시대 때 얘기죠. 고려 때 향리가,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군 주연보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이 많다.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과 속현은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누구예요? 바로 지방 향리들이 담당합니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향리에 대한 얘기고요. 네 번째,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수공업품 제작. 이거는 앞에 차에서 나왔었죠. 향, 부곡, 소할 때 소예요. 소. 고려시대 때 소라고 하는 특색령 구역이 처음 나왔고요. 조선시대 때 가면은 소가 점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점. 네 번째는 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2번은 통일신라에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금관경 김해에서 특색령 구역 오소경, 장관을 사신이라 하는데 대부분 사신은 진골이 파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정치사까지의 문제는 12번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경제사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